관련돼서 좀 집중해서 좀 도움해 주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주 친절한 소개 감사합니다. 오늘 주제가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위기 아닙니까? 근데 저는 여기에 덧붙여서 대한민국 시장경제도 위기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사실은 이 두 제도가 지금 동시에 위기를 겪고 있는 게 우연이 아니다. 이 두 개의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의 기본 원리가 지금 현 정부 하에서는 뒤집어져 있기 때문에 민주주의의 위기와 시장경제의 위기가 동시에 발생하고 있다. 이런 요지로 간단하게 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자유민주주의하고 자본주의 시장경제의 큰 공통점은 두 제도 모두 권력의 집중을 억제한다는 데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치 권력이 집중되면 독재가 되고 국민의 인권과 자유가 침해됩니다. 그 경험에서 우리는 권력을 분산시켜야 국민의 자유와 인권이 보장된다는 지혜를 알기 때문에 자유민주주의를 지금 우리가 추구하고 지키고자 하는 것입니다. 자본주의 시장경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시장에서 기업 간의 공급자 간의 경쟁을 통해서 경제 권력은 자꾸 집중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경제력 집중을 억제하는 것이 우리나라 정부의 대를 이어서 지금 주요 정책 과제 중에 하나입니다. 다시 말해서 경제 권력을 분산시켜야 소비자의 선택권이 넓어지고 우리의 경제 복지가 향상된다는 것은 국내외에 입증된 증거고, 그래서 우리는 시장 경제를 한다고 하면서 경제력 집중을 억제하고자 하는 노력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민주주의나 시장 경제나 이게 의사결정이 분산되어 있기 때문에 그 과정은 굉장히 비효율적이고 시끄러워 보이는 게 또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그래서 독재 권력이나 또는 그 관치 계획 경제가 아싸라고 효율적이고 한 번에 일이 해결되니까 좋아 보일 때도 있지만, 우리의 국내외 역사 경험을 보면 이러한 그 체제들은 결국 자기 정화 기능의 상실로 인해서 더 큰 비용을 치르면서 붕괴되는 것을 우린 봤습니다. 대한민국의 유신 정치 체제가 그랬고요. 소비에트 계획 경제가 그랬습니다. 오히려 역설적으로 민주주의나 시장 경제는 바로 그 분산된 의사결정이고, 그 의사결정 과정의 비효율 때문에 장기적으로 더 안정적이고 정화 기능을 갖추고 효율적이고 지속 가능하다는 것을 우리는 보았고 또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한민국이 민주주의와 시장 경제를 동시에 추구하는 헌법 정신을 가지고 있는 것도 바로 이런 역사적 경험으로부터 얻은 지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민주주의와 자본주의는 당연히 보완적이고 경행 발전돼야 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현실에서는 반드시 그런 게 아닌 것 같습니다. 민주주의는 정치 질서고 정치 제도입니다. 그래서 토론과 타협 그리고 공존의 원리이고 의사결정 기제는 기본적으로 다수결입니다. 민주주의는 타협이 원칙이지 원칙을 타협하라는 제도가 아닙니다. 그래서 원칙이 다른 사람끼리도, 가치관이 다른 사람끼리도 공존 공생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민주주의에서는 양심과 언론의 자유가 제일 중요한 자유고 기본권입니다. 양심과 언론의 자유가 없으면 민주주의가 아니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상대방 하는 소리가 죽이고 싶도록 밉지만 그 사람의 말할 자유를 위해서 죽을 수도 있는 게 민주주의라고 저는 배웠습니다. 그리고 우리 사회에 있는 수많은 갈등을 최종적으로 조정해내는 기능이 사법부 아닙니까? 이 사법부의 독립과 권위도 민주주의 질서 유지에 매우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 점에서 입만 열면 민주주의와 언론 자유, 인권을 주장하는 현 정부와 우리나라의 일부 시민단체와 좌파 정치인들이 보이고 있는 이 행태는 매우 유감스럽게도 민주주의의 이런 기본 원리와는 거리가 멀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 자본주의 시장 경제는 경제 주체들의 물질적 욕구와 잘 살겠다는 이기심, 이거 원동력입니다. 이거를 부정하면 안 됩니다. 착하게 살아라로 문제가 해결이 안 됩니다. 착하게 살 수밖에 없도록 제도를 만들어야 되는 겁니다. 그게 바로 시장 경제에서의 정부의 역할입니다. 그래서 시장 경제에서는 경쟁이 원칙입니다. 그리고 재산권을 보장해 줘야 공정하고 자유로운 경쟁이 유지가 됩니다. 그리고 경제 문제는 먹고 싶은 거 가지고 싶은 거 다 할 수가 없다는 그 현실적 제약에서 오는 거기 때문에 절약과 선택, 합리화, 효율, 이게 기본 원리입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괴로운 선택, 힘든 결정을 내려야 되는 게 경제정책이고 경제 문제입니다. 따라서 경제 원리, 경제정책은 타협과 화합을 기본 원리로 하는 정치 논리와는 사실은 양립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특히 국민들한테 달콤한 약속으로 정치적 이득을 취하는 대중영합주의,
기강해이나 갈라먹기를 부추겨서 경제에 치명적인 독약이 될 수도 있습니다. 국내외적으로 경제발전이나 경제개혁에 성공한 정치 지도자들이 공통적으로 갖고 있는 특징은 정치 논리를 경제 문제로부터 철저하게 차단했던 것입니다. 이게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이것이 바로 경제적 성공과 경제개혁의 필수적 조건입니다. 정치 논리와 경제 논리는 양립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나라는 시장 경제를 한다고 하면서 경제를 민주주의로 한다, 경제 민주주의를 한다고 하면서 경제를 정치화시켰습니다. 경제 문제를 다수결로 해결하려고 합니다. 민주주의는 다수결이 원칙입니다. 그러나 경제는 합리화 효율 그리고 경쟁이 원칙입니다. 경제 문제를 다수결로 해결하려고 한다든지 정치 문제를 경쟁과 대립의 원리로 해결하려고 한다면은 민주주의나 시장 경제나 다 퇴보를 면치 못할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나라는 여론조사와 다수결로 경제 문제를 해결하고 경쟁과 승자 독식으로 정치 문제를 해결하려고 합니다. 민주주의와 시장 경제를 한다고 하면서 그 기본 원리를 지금 우리는 반대로 적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현 정부가 보여주고 있는 오만과 독선 그리고 승자 독식의 정치는 반민주적이고 그리고 현 정부가 추구하고 있는 경제 정책은 합리화 효율을 거부하고 오히려 여론 선동과 다수결로 경제 문제를 해결하기 때문에 대한민국의 민주주의의 위기와 시장 경제의 위기가 지금 함께 발생하고 있다는 것이 제 요지입니다. 감사합니다.